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더위가 심하다는 대서입니다. 낮 기온이 35도에서 37도를 웃돌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23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주말 사이 가격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834만 1,000원에 거래되면서 전주 금요일보다 11만 5천 원 감소했고요. 특히 비트코인 캐시는 90만 원대가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리플도 어제보다 1.55% 떨어지며 500원대가 위험한 모습이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총 거래량이 약 6조 정도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오스가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5위로 순위가 내려왔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 어땠나요?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대부분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 두 번의 상승과 두 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자, 바로 이 부분이 상승이 있었고요. 다시 하락했죠. 자, 그리고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어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의 이런 산맥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고 있고요.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산맥이 아니었어요. 아까처럼 비트코인 같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때 좀 크게 하락했던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재차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때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500원에 간신히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떨어진 얘기가 G20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네, G20의 결론이 발표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가 기축통화로서의 핵심 그 속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쓰이는 보통 달러라든가 원화 이런 것들이 기축통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으로의 핵심 속성이 없다라고 발표했던 것이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당장은 금융 안정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네. 자,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탈세라던가 자금 세탁 등등의 여러 것들이 아무래도 좀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사회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 말들이 중첩이 되면서 좀 안 좋게 하락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하지만 당장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규제를 통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말들을 했고요. 네. 얼마 전부터 말이 나왔던 것이 이 규제 프레임워크예요. 규제 프레임워크,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내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 나왔던 것이 변동성. 그리고 암호화폐 이 ICO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G20 국가들 함께 공동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좀 실행하지 않을까, 앞으로 실행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반영돼서 진행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규제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우리가 기존의 대출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보통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이 내 땅이나 집을 바탕으로 대출을 한다. 거기서 DTI 규제 등등이 도입돼서 여기서 60%, 70% 대출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담보로 이제 이 대출을 하는 경우는 그동안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블록체인의 이제 댄샤트 대표, 리브라 크레딧의 댄샤트 대표가 바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대출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새로운 소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새로운 대출이 이뤄진다.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서 평가가 되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암호화폐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 투자자들은 보통 그래요.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든 주식 담보 대출이든 이런 거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 다시 투자를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도 암호화폐 담보 대출이 되면은 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또 대출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암호화폐 투자하는 이런 경우가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굉장히 이 빚을 져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는 항상 신중히 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코인에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사업상의 리스크가 있는데 신일그룹
시내그룹 저번에도 보물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빅 이슈였죠. 그렇죠. 이 사회적인 큰 이슈인데 원래는 기존에 150조 원의 금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코인도 찍어냈죠. 코인도에서 그렇죠. 이제 뭐 ICO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울상을 짓고 이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왜인가요? 왜 그러면 이 150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시내그룹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150조가 아니고 12억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가격 차이군요. 가격 차이가 천치인데 네. 천치 너무 크기 때문에 150조 원 12억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원래 이제 금괴를 팔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담보 배당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실패. 그러니까 돈을 못 받게 생긴 그런 상황들이 놓여가지고 이 피해자 네. 모임이 생겼거든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ICO, 새로운 신규 암호화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스캠은 항상 조심하시고 정확히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어니스트 앤 영, KPMG, PwC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회계감사를 시험 운영합니다. 시중은행 20개와 함께 공개기업의 회계감사를 블록체인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기존의 회계법인은 공개기업이 제3자와 명세장부를 두고 수기로 직접 일치 여부를 조사했었죠.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균 2주 정도 걸렸던 감사 과정을 하루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시험 운영이 무사히 마무리되면 내년쯤 1,400여 개 기업이 회계감사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이 점점 생태계를 바꾸고 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보험사들이 거래소들과 개별적인 계약 맺기를 꺼려하자 협회가 가운데서 중재를 나선 건데요. 협회는 보험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손해보험을 선정했습니다. 보험사는 거래소 개별 단위가 아닌 협회 모든 거래소들의 단체 계약을 원하고 있는데요.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해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려는 것이죠. 현재 각 거래소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협회가 거래소 보험 가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자체 정치활동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같은 정치적 목표를 가진 회원들의 자금을 모아 그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왔는데요. 자체 정치활동위원회 설립이 미국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